네. 그래서 리코넵스에서는 이제 AI 기반 3D 콘텐츠 솔루션 CMS SaaS를 만들기도 했었고요. 그때 기획 개발 운영 정과장의 제품 개발을 담당하고 진행했었습니다. 그전에는 삼성전자에서 UX 디자이너로 있으면서 그 스마트띵즈라고 하는 IoT 앱 쪽을 개발했었고요. 그래서 산업재해학과 카이스트 산업재해학과 박사를 졸업하고 이런 형태로 역순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크게 두 가지 회사에 속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리코넵스가 이제 메인 소속이고 지금은 자회사인 DXD 스튜디오로 나와서 콘텐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좀 설명드리면서 이제 제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리콘랩스는 동영상을 기반으로 30분 이내에 굉장히 고품질의 3D를 생성하는 이제 특허 기술을 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왼쪽처럼 하나의 제품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녹화를 합니다. 그러면은 녹화한 파일을 온라인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이 영상을 기반으로 전체 3D 콘텐츠를 한 번에 이제 가우시안 스플래팅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웹 커머스라던가 혹은 이제 꼭 필요한 것들에 서비스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이거를 패키지화해서 제품을 만들어졌습니다.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인양품의 예시였는데 실제 고객들이 휴대폰으로 매장에 있는 제품을 찍어서 영상만 업로드해 주시면은 저희가 웹페이지에 바로 붙일 수 있는 링크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고객들 웹페이지의 링크를 클릭하면은 실제 이제 커머스의 고객들은 이제 의자를 구매할 때 3D로 된 의자를 확인을 하고 또 그리고 자신의 집에 AR 로에를 배치를 하면서 이제 실제로 자기 집 사이즈에 맞는지 혹은 색깔이 원하는 대로 잘 나오는지 같은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서비스였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던 기술 스택은 크게 두 가지였었는데 널프 기반의 이제 메탈이콘이라는 기술 스택과 그리고 가우시안 스플래팅 이 두 가지 기술 스택을 가지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아마 이제 기술 베이스인 학생들이셔서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포토그래메트리 왼쪽에 메탈이콘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포토그래메트리 방식은 사실 그 반사되는 재질들을 잘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플랫한 플라스틱이라던가 아니면 반투명 유리, 금속 같은 것들은 굉장히 표현하기 힘들었는데 사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금속이나 이제 메탄 플라스틱 같은 게 다 들어있어서 기존에 이제 이런 상업용 제품들을 캡처해서 웹커머스형 3D 커머스 형태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프 기반으로 만든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사되는 재질에 대한 표현 질감이 굉장히 우수해서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상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데 이제 저희가 만든 것들은 굉장히 이게 잘 복원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저희가 초기 서비스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마 이게 재작년에 나왔던 가우시안 스플래팅 기반으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개발했었는데 너무 시끄럽네요. 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기존에는 하나의 제품만 찍었었다면은 이제 가우시안 스플래팅 같은 경우에는 공간 자체를 스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또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해보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진행했던 서비스들은 그래서 크게 보면은 뭐 커머스 분야, 그리고 메타버스 쪽 아이템을 만드는 것들, 그리고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것들, 그리고 게임 에셋, VFX 등 다양한 이제 3D가 필요한 산업들에서 저희 기술들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서비스 영상을 간단하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패션 모델 섭외를 해서 이제 전체 포토그래메트리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캡처를 하고 그리고 이 모델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3D 형태로 구현을 해서
웹커머스나 혹은 엑셀 환경에서 이런 패션 모델들을 확인하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스토리로 이제 저희 서비스를 구축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구축하고 나니까 좀 한 가지 제가 간과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는 생각보다 이런 HMD, 그런 고글 글라스라든가 애플 비전 프로가 훨씬 더 빠르게 클 줄 알았는데 그게 애플 비전 프로가 그렇게 잘 안 될 줄 잘 몰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이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수익화를 좀 고려해야 되는 회사이다 보니까 좀 다양한 방면으로 사업화를 모색을 하다가 이제 저희가 그중에 한 개 나온 것들이 바로 DXD 스튜디오였습니다. 최근에 생성은 AI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이미지라던가 영상 생성이 기존보다 굉장히 빠르고 쉽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사람들이 이제 뭐 광고 영상 같은 것들을 저희가 뭐 별도로 촬영하지 않고 AI로 만들 수 있냐라는 그런 문의들부터 해서 이런 기존의 콘텐츠 만들던 거를 굉장히 좀 싸고 빠르게 만드는 그런 니즈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저희도 DXD 스튜디오라는 걸 별도로 만들어서 이 콘텐츠 전문 스튜디오를 좀 제작을 해서 사업화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라인업들은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AI 숏폼이라고 해서 이제 AI로 만든 영상들을 편집을 해서 이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3D FOH 영상인데, 기존에 제가 리콘랩스에서 3D 콘텐츠를 계속 개발하고 만들고 했던 그 역량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3D FOH라는 거는 그 Fake Out of Home이라는 건데 뭐냐면은 가짜 오개 광고라는 뜻이에요. 실제로는 거기 가면 없는데 마치 SNS 창에서 봤을 때 막 3D 그래픽으로 뭔가 큰 것들이 막 돌아다닌다던가 하는 그런 가짜 효과를 내는 그런 광고들 FOH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도 저희가 같이 제작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실내 뭐 로비라던가 아니면은 병원 같은데 안쪽에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틀 수 있는 콘텐츠가 사실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용을 해서 실내 미디어 아트 콘텐츠로 저희 작업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AI 모델, 그러니까 특히 브랜드에서 전속 모델을 계약을 하고 이걸 유지하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데, 이걸 브랜드별로 좀 본인들의 색깔에 맞는 AI 모델을 만들어서 브랜드 대표 모델로 쓰고 싶다라는 이런 니즈가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AI 모델 제작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만들었던 예시를 좀 보여드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보르시아라고 하는 반지 브랜드인데 백자의 아름다움을 모티브로 해서 반지를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고객한테 받은 거는 반지 사진 2장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걸 2장을 기반으로 앞뒤로 저희가 컨셉에 맞게 영상들을 만들고 이걸 이어붙이고, 그리고 그에 걸맞는 음악도 저희가 AI로 생성을 해서 이런 형태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순도가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한 막걸리 브랜드죠. 이것도 굉장히 좀 어제 막걸리의 그런 전통적인 힘만 좀 세련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도 저희가 실제로 받은 건 이 이미지 한 컷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앞뒤에 저희가 스토리를 붙여서 영상을 제작했던 거고요. 다음은 음악은 없는데 이거는 롯데리아 광고 대상으로 저희가 테스트로 만들어 본 건데, 보통 이렇게 저희가 음식 광고들 많이 보면은 이렇게 시즐 영상이라고 하는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막 소스 보이고 뭐 물 튀기고 하는 이런 영상들 있죠. 사실 뭐 좀 어찌 보면 음식을 맛깔나게 보이게 하는 그런 영상들을 시즐 영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영상들이 사실 굉장히 AI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모집을 해서 이제 하나의 그 브랜드 영상으로 제작을 했었고요. 이런 시즐 영상은 사실 이제 조금만 상상해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찍을 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아마 스튜디오 저희가 빌려야 되고 음식도 막 던져야 되고 막 그래서 음식도 식으면 다시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짧은 시간에 굉장히 높은 비용이 드는 그런 그 부분인데, 이것도 AI로 생각보다 빠르게 좀 변환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제 인스프리, 이건 공모전에 했던 영상인데 이것도 실제로는 저희가 제품 이미지 한 컷 기준으로 나머지 스토리라던가 이런 기획들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저희가 좀 AI로 만들고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고요. 저 궁금한데. 네. 롯데리아 다시 한번 영상. 네.
그러면 그 AI 만든 거면 지금 어디까지가 실제 있던 거고 어디가 이게 다 모든 게 다 AI인가 아니면? 근데 여기 있는 건 다 AI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미지 컷만 사실 받았어요. 그럼 버거도 그냥 전부 그래픽? 네, 이게 사진 그러니까 AI로 그거는 사진 제품 이미지가 있긴 했습니다. 네. 요거는 제품 이미지 썼었고 대신에 불의 이글거리 이거는 다 이제 다 AI로 만들었습니다. 보통 제품샷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업계용으로 눕기를 따가지고 이렇게 배경 없애는 눕기를 따서 그에 적합한 배경을 만들고 이제 뒤쪽 배경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불이거나 아니면 소스 그런 것도 다 그건 AI? 다 AI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어떤 컷들이 들어갈지는 저희가 좀 미리 기획을 해두고 이제 그에 따라서 제작을 하는 건데. 네. 보통 이런 거 하나 만들 때 몇 개 정도 생성해보고 좀 의논도 하고 쳐낼 거 쳐내고 결국에 어떤 의견 수렴으로 하나가 선택되나요? 사실 이건 제가 뒤쪽에 한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기존과는 좀 프로세스가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저희가 촬영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세스에서는 촬영이 굉장히 비싸고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거다 보니까 사실 이 촬영할 때 뭐 감독도 오시고 장소도 빌려야 되고 음식도 세팅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촬영이 잘못되면 안 되는 형태로 프로세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단에서 스토리보드를 엄청나게 픽스를 많이 수정을 많이 해서 픽스를 딱 하고 이 정해진 대로 촬영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를 하게 되는데 AI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성이 워낙 쉽기 때문에 이거를 스토리보드를 좀 만들어 보면서 이제 일단 이미지를 먼저 뽑아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상도 만들어 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가안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다시 기획으로 돌아가서 이게 초기 기획과 충분히 맞아떨어지는지 혹시 생성이 안 되는 것들은 없는지 같은 것들을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업데이트해 나가는 그런 이터레이션이 좀 빠르게 일어나는 형태가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AI가 좀 특징이 그래도 원하는 게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만들 때는 이미지 한 컷 만들 때 한 200장 뽑아보고 그 중에 한 장 선정하는 정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그 정도고 이미지가 선정되면은 또 영상을 테스트해보고 영상이 안 나오면 다시 이미지 바꾸고 뭐 그런 형태로 좀 돌아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과정이긴 합니다. 대략 몇 명 정도 투입이 돼요? 일단 한 개 만들 때는 보통 1명 혹은 2명 정도가 되고요. 이게 뭐 사실 사람이 이것도 많이 들어갈수록 빨리 나오는 그러니까 한 번에 AI를 많이 돌릴수록 그리고 빨리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15초 정도 되는 거는 그냥 1명 정도에서 2주? 돌리는 거 말고 네. 다 자문을 좀 받을 거잖아요. 각각 전문가들한테 선택되는 데까지 어떤 전문가 어떤 그룹을 이렇게 쭉 해서 이게 어찌 보면 최종안으로 이거는 거의 사실 클라이언트랑 저희 담당자 거의 한두 명이 거의 다긴 합니다. 네. 생각보다 결국에는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마케팅 대행사에서 중간에 기획을 잡아주고 했던 부분도 있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결국 단계가 많아지면 비용도 높아지다 보니까 경기가 어려워서 그러신지 그런데 직접 연락이 오셔서 가지고 바로 그쪽 담당자분께서 저희랑 직접 다이렉트로 커넥을 하면서 이렇게 좀 소통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네, 일단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는 사실 AI는 아니긴 한데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영상 몇 가지 일단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이거는 성수동에 있는 소모에서 얼마 전에 이거 아마 올리브영에서도 이제 한동안 방영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런 저희가 원래 3D 컨텐츠를 좀 만들고 있다 보니까 현실 이제 이미지에 요 3D 이펙트를 얹어서 이제 영상을 만드는 이런 작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작년 겨울에 이제 오레오라는 과자가 윈터 에디션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광화문에서 이거를 촬영을 해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사실 2,700만 원 생각보다 엄청 뷰수가 높게 나와서 이것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건 정말 지난 2주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아이돌 이즈나라고 하는 아이돌이 컴백을 했었는데 컴백 티저에서 저희 같이 작업을 했었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실제 촬영과 AI 그리고 3D 이펙트까지 세 가지 기술을 다 활용해서 만든 컨텐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형태로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미디어 아트,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게 실제 상영외과에서 이런 형태로 설치가 돼서 이제 작업하는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모델들도 이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리콘랩스랑 DX3 같이 진행을 하면서 사실 이게 기존 프로덕션들도 AI를 많이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데 생각보다 이 AI가 워낙 빨리 바뀌고 또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어야지 프롬프팅을 하거나 원하는 대로 이제 영상을 뽑아내는데 좀 어떻게 보면 노하우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리콘랩스에 있는 기존 연구개발진들과 협업을 하면서 이제 좀 이해도를 좀 빠르게 높이고 그리고 작업 반영대로 좀 그래도 이 경쟁하는 업계에서 좀 차별점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회사 소개였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좀 최근에 느끼고 있는 생성형 그래픽스의 좀 변화에 대한 것과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좀 AI에 관한 영향들이 좀 중요해질 것 같은지를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최근에 AI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그 예시로 제가 이 윌 스미스가 스파게티면 먹는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어찌 보면 지금 AI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되어 있는지를 그러니까 비교하기 위한 영상인데요. 2013년에 이제 모델 스코프 모델로 만든 영상과 최근 클링 AI로 만든 영상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윌 스미스인 건 알겠는데 뭐 눈이 왜 이렇게 저렇게 멀며 이렇게 기괴하는 부분이 조금씩 있는데 네, 너무 기괴하니까 잠깐 끄고 최근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걸 보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먹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사실 2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이 퀄리티가 올라오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매년 바뀌는 건 줄 알았는데 최근 제가 느끼는 거는 거의 이제 매주 바뀌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2025년 올해 2월 달에 이런 영상을 제가 찾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영상 생성형 AI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뭐 루마, 레이, 피카, 뭐 바이두, 뭐 클링, 젠3 같은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을 동시에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같은 이미지 인풋과 이제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어떻게 영상을 만들어내는지를 비교하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어떤 것들이 좀 잘 괜찮은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걸 봤을 때는 루마가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클링도 좀 괜찮아 보이고 약간 그런 정도의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때는 그래도 이랬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게 바로 다음 달에 또 바뀝니다. 바로 다음 달에는 3월 달에는 이제 구글 이제 BO2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서 이제 또 새롭게 또 판이 좀 바뀌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이런 그 남자와 늑대가 같이 수속을 걸어가고 있는 영상으로 비교해 놓은 영상인데 이때는 한번 어떤 것들이 좀 잘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때는 또 보니까 이제 구글 이제 비오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소라가 그렇게 막 엄청 이슈가 많았었는데 생각보다는 퀄리티가 그렇게 잘 안 나온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소라가 나오자마자 유료 구독해서 써봤는데 생각보다는 별로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뭐 매주 바뀌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최근 앞으로도 좀 그 3월 달에 다른 예시들도 같이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전 툴에 대해서요. 그 많은 모델들 있잖아요. 네네. 이제 어떤 거는 완전 공개되지 않고 그냥 클로저 형태로 초대하는 형태로 있고 하는데 네. 지금 여기 있는 건 대부분 이제 다 공개가 돼서 만약에 지불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이게 막혀 있거나 일부 초청자한테 하는 것이 궁금하고. 지금은 다 거의 풀려 있는, 여기 있는 것도 다 풀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만 해도 BO2가 안 풀려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프리픽이라던가 아니면 구글 AI 스튜디오에서는 쓸 수 있는 걸로 확인이 돼가지고 저희도 그걸 쓰고 있고. 근데 보통 이게 최근에 특히 영상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클로즈로 하더라도 거의 한 달 이내는 다 풀리는 것 같습니다. 네. 가격대가 네. 러프하게 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선택이 안 되는 게 아니면 다 비슷하게 어느 정도 맞춰가네요. 이게 저도 이게 얘네들이 그 좀 프라이싱 정책이 좀 특이한 게 보통 이제 제가 돈으로 크레딧을 사고 크레딧으로 차감되는 형태를 많이 쓰는데 근데 대략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싸진 않습니다. 보통 한 5초, 10초 생성하는데 한 적어도 3에서 500원 정도 든다고 거의 생각을, 네, 3에서 500원 정도 드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막 한 10번 누르면 3,000원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엄청 싸진 않다라긴 합니다. 네. 길이가 안 어울릴 줄 알았어요. 아, 네. 100원이면, 네. 길이는 대략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하는데 네. 최근에는 지금 한 1분 정도는 나오나 아니면 더 늘어나요? 지금은 5초나 7초가 기본이고 그걸 연장할 수는 있을 건데 연장도 아마 툴마다 좀 다르겠지만 연장도 하는 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완전 기본에 되는 건 되게 엄청 짧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이어가실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첫 프레임 보통 이제 이미지 첫 프레임을 넣고 프롬프트를 넣으면 이게 만들어 주는데 만든 다음에 마지막 프레임 잘라서 다시 또 집어넣어서 쭉 만들고 그런 형태로 반복을 해서 나중에 다 이어붙이는 형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잊을 수 있을 수 있죠. 맞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보통 한 10개 만들면은 한 8개는 이상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맞습니다. 하나 더 걸리면 이제 이어붙여서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런웨이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 그 티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런웨이도 최근에 젠4가 나왔는데 젠4는 아마 무제한이 되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은 이게 무제한 티어가 없고 다 크레딧 형태로 차감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쪽 관심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좀 훑어봤을 때는 뭔가 런웨이가 되게 전문적인 느낌을 그러니까 매번 봤을 때 느낌 들었는데 그렇지도 않고 지금은 그냥 고만고만 비슷한 맞습니다. 서버시 경험에는 구글 BO2 정도 꽤 괜찮았단 말이에요. 네. 네, 지금 봤을 때는 런웨이가 그 작년 말까지는 제일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매달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저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건 클링이랑 이제 구글이랑 여기는 피카 이 세 가지를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루마는 공개 플랫폼 제가 써봤는데 그거는 무료인데 저 루마 레이트는 유료 버전이거든요. 레이트도 무료로 한 몇 개는 쓸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이게 사실 그 프로그램마다 워낙 정책이 달라가지고 저도 어떤 건 무료로 쓸 수 있고 어떤 걸 못 쓰고 하는 게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아니면은 좀 클레아 같은 그런 플랫폼에서는 이런 것들 그냥 API를 다 모아가지고 그냥 여기만 다 충전해주면 원하는 거 다 써볼 수 있고 하는 그런 플랫폼도 있긴 하거든요. 그냥 테스트 해보실 거면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저런 걸 하거나 출력이 MP4라든지 약간 비디오만 나오는 거지 아니면은 다른 걸 연결할 수 있게끔 뭐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지금은 비디오로만 나온 거예요. 네. 그 레시오는 조절할 수 있고, 네, 비디오로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지만 이쪽 전공이 아니라 구글 비오는 약간 그 사람이랑 오브젝트가 되게 선명한 것 같고 클링이나 피카 뭐 이런 친구들은 좀 배경이 좀 흐리고 뭐 이렇게 특징이 있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 비오에서 나온 애들 피카에 예를 들면 넣으면 예전에 구글 비오에서 되게 중요시 여겨서 나왔었던 거를 유지를 하면서 피카에서의 장점이 더 씌워지나요? 아니면 그런 게 더 이렇게 블러드 되나요? 이게 이 영상을 그대로 집어 넣을 수 있는 건 없어가지고 보통 이미지만 보통 넣어서 하는데 보통은 이제 그 약간의 그 툴의 특징이 그냥 그대로 묻어나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경험담인 건데 여러 개 섞을수록 더 이상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원하는 그 느낌을 내는 거를 잘 만드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뒤쪽에도 또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같이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또 클로드가라는 AI 툴이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이게 최근에 클로드가 업데이트되면서 3JS 이제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3JS로 이제 아티팩트로 웹페이지를 만들고 3D 가안을 만든 다음에 얘를 런웨이에 비디오 리스타일링 하는 걸 적용을 시키면은 이런 형태로 이제 가상의 도시를 만들어도 얘를 레고 스타일로 이렇게 렌더링한 형태도 이제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어서 네. 그럽니다. 네. 어떤 게 나와요? 처음에. 네. 일단 클로드라고 하는 게 챗GPT 클로드. 클로드에서 이제 3JS 웹페이지를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3JS 약간 그러니까 3D 웹페이지, 3D 웹페이지를 얘가 만들어주고 이걸로 카메라 모션을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이거를 이제 런웨이라는 툴에서는 비디오를 넣으면 얘를 비디오를 다른 스타일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레고 미니어처 형태의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이제 이런 형태로 내가 초안을 먼저 만들어두고 얘를 이제 런웨이에서 영상을 다시 이제 변경을 하면은 이런 형태로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이게 인풋이 되고 이게 아웃풋이 되는 이런 형태로 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클로드 같은 걸 텍스트 폰트 넣어서 저런 걸 만들고 맞습니다. 약간 이제 저런 걸 더 디테일하게 해서 런웨이 같은 거 하면은 근데 런웨이가 비디오가 되게 잘 되나 보네요. 네, 여기에 런웨이에서만 지금 제공하고 있는 기능인데 비디오 리스타일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하나의 비디오를 다른 형태의 스타일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이제 이것도 3월 이제 첫 1주차에 나왔던 그 기능이고요. 그리고 3월 2주차에 나오는 기능인데 이건 최근에 좀 유행을 하고 있는 MCP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얘는 그 클로드에서 MCP로 이제 블렌더랑 연동을 해서 블렌더에 있는 이제 씬을 만들어주는 그런 예시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처럼 블렌더 씬을 만들어 달라고 클로드에 요청을 하면은 얘가 블렌더 안에서 이런 씬을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도 이것도 이제 딱 한 달 됐죠. 한 달 정도 전부터 가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3월 3주차에는 또 구글 AI 스튜디오라는 게 이제 오픈돼서 예전에 이제 그 두 가지 이미지를 넣고 이 사람이 쿠키를 먹는 걸 만들어줘라고 하면 이런 이미지를 합성해줘요. 이제는 원래 이걸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는데 구글 AI 스튜디오에서는 이런 이미지 합성이라던가 모션을 집어넣는 것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저 남자 모델이 모자를 쓰게 해줘라고 했을 때 저런 이미지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두 가지 이미지를 되게 자연스럽게 합성해주는 것들도 잘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4주차에는 이제 챗GPT에서 사건 만화, 지브리 스타일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게 활성화되면서 그때부터 전 국민의 지금 카카오톡이 다 지브리 스타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진짜 매주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업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이제 피곤한 상태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이 새로 나온 툴을 써야지 퀄리티가 높고 그리고 퀄리티가 높은 팀만 지금 살아남는 거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최신 기술들을 빠르게 받아들여서 그걸 확인하고 이제 더 좋은 퀄리티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당장 내일에 또 내일 또 뭔가 새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상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워낙 빠르게 바뀌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그걸 빠르게 습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과 별개로 나중에 AI가 결국 다 잘 되면은 누구나 다 잘 할 건데 그러면 나는 그 사이에 어떤 영향을 좀 키워둬야 되나 그런 고민들도 같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요 얘기를 하기 앞서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어떻게 지금 AI 쓰고 있는지를 쭉 보여드리면서 이거 기반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것도 지난달입니다. 지난달에 여기 리메드라고 하는 의료기기 회사의 그 의뢰를 받아서 브랜드 영상을 만들어주게 됐습니다. 리메드는 아마 지금 유명한 영상 그 회사는 아닐 건데 이런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울세라라고 들어보셨죠? 보통 그런 이제 피부 미용 기기를 만드는 B2B 이제 의료기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맡았던 클레오라는 제품을 제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제 요구 사항들은 3월 중순에 저기 코엑스에서 전시회를 할 건데 이때 나갈 영상들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크게는 브랜드 영상, 여기 그리고 클레오 V1, 클레오 리프톤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에 대한 30초 영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하나 더 요청을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클레오 여기 메인 모델이 있어요. 이 클레오가 클레오파트라의 그런 그 모티브를 따가지고 가져온 거래요. 그래서 이 클레오를 대표하는 좀 제니를 영상시키는 동양적인 클레오파트라를 좀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AI를 만들 수 있냐라는 것까지 같이 이제 의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의뢰를 받고 그래서 작업해야 될 게 크게 모델, 브랜드 영상, 그리고 V1 제품 영상, 리프선 제품 영상 크게 이렇게 4가지 의뢰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됐는데요. 실제 진행할 때는 좀 글씨가 작아서 좀 안 보일 것 같은데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메인 컨셉을 좀 잡고 이제 전체적인 기획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메인 컨셉은 이제 클레오파트라의 그 의미가 시간이 지나도 이제 미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클레오파트라의 의미를 이 제품 브랜드에 살려서 좀 컨셉을 중심 잡기 시작했었고요. 근데 이 클리오 메인 모델이 다른 영상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먼저 클리오 메인 모델부터 좀 힘을 쏟아서 작업을 해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전체적인 브랜드의 느낌을 낼 수 있는 브랜드 영상, 그런 다음에 제품의 디테일한 설명을 내는 제품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쪽으로는 좀 이 모델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컨셉 스토리 부분인데, 네, 처음에 이제 저희가 모델을 만들 때 고객 클라이언트께서 이미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클레오파트라의 이미지가 이렇다라고 해서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의뢰를 받고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클레오파트라 이미지는 사실 되게 딱 이런 느낌이잖아요. 되게 화려하고 되게 그 고대의 느낌이 나고 하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제 저희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미라는 컨셉을 좀 유지하려고 했을 때는 뭔가 너무 이 클레오파트라의 느낌이 현대까지 가지고 오면은 굉장히 좀 촌스러워 보일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어찌 보면 좀 아름답다라고 표현되는 이제 그런 여성 리더들을 좀 많이 찾아서 이런 분들을 저희의 모델에 좀 이미지에 녹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3명의 모델을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다들 좀 클레오파트라의 느낌이 나면서 좀 동양적인 클레오파트라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좀 다양한 방면으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서연이라는 모델인데 이 모델은 굉장히 좀 현대적인 좀 느낌이 나는 세련미가 나는 모델로 만들었었고요. 두 번째 지민은 서연보다는 좀 한국적인 느낌, 그래서 좀 느낌을 좀 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나이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글로벌한 느낌의 미를 낼 수 있는 형태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초반에 제가 3가지 모델을 좀 이렇게 예시로 만들고 각 모델별로 이렇게 클로즈업 샷들, 다양한 형태로 모델들 포즈를 만들고 상반신샷, 그리고 이제 전신샷 이런 형태로 모델을 전달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민 같은 경우에도 클로즈업 샷, 상반신 샷, 전신샷. 그리고 나이아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글로벌한 느낌으로 만든 클로즈업 샷, 상반신 샷, 전신샷. 이렇게 이제 제작을 했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요 세 모델 중에서 혹시 어떤 모델이 클레오의 이미지를 가장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이제 서연인 것 같으신 분. 손 들으세요. 네. 지민인 것 같으신 분. 그리고 나이아 같은 네. 네. 근데 이게 제가 발표랑 갈 때마다 여쭤보는데 사실 굉장히 다르긴 해요. 언제는 서연이 좀 가장 많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언제는 또 나이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는 이 서연을 선택하시긴 했어요. 그런데 고객분들은 얘를 이제 다말머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또 머리를 다말머리 형태로 바꿔서 최종적으로 이제 모델을 이런 형태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선정되고 나서 저희가 브랜드 영상에 쓸 메인 이미지 컷들을 이렇게 좀 고대의 느낌이 나는 클레오파트라의 모습일 때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좀 현대적인 느낌의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이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실제 브랜드 영상 만든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테더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약간 끊기는 것 같긴 한데. 네. 이렇게 브랜드 영상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V1과 리프톤의 각각의 제품의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이것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잡이가 새로 세워진 게 다른 제품들과 다른 큰 특징이라고 하셔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강조하신 상태로 제작을 했었고요. 마지막 제품이 이제 리프톤은 여기는 젤리 모양의 약간 그런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특징이라고 하셔서 이걸 좀 중심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었었고 최종적으로는 그 코엑스 전시장에 이렇게 5개 그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전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시장에 전시를 하다 보면은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모델 이미지 컷도 별도로 제작해서 전달드렸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약간 포스터, 무빙 포스터라고 제가 지칭하고 있는데 이런 포스터 형태도 같이 함께 전달해가지고 이거를 고객사에서 전시장에서 쓸 수 있도록 전달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작업을 하면서 실제 이제 AI 영상을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쭉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좀 여기서 생각해 볼 그 포인트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 나눠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AI 영상 제작을 원하는 고객 입장에서 생각보다 좀 몇 가지 고민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 있으실지. 그리고 AI 영상 제작에 대해서 제가 해보니까 뭔가 좀 오해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걸 좀 풀기 위한 그런 것들. 마지막으로 AI로 인해서 변화된 제작 프로세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AI를 만들기 위한 고객들의 고민인데요. 먼저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은 문의들이 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좀 공통적인 그 고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보통 하시는 것들이 일단 뭐 크몽 사이트라던가 아니면 그런 프리랜서 사이트에서 AI 영상 되는지 찾아보고 그걸 검색해 보시고 거기에 바로 물어보시는데 이제 그렇더라도 이제 보통 이제 영상 제작 같은 경우는 좀 유명한 프로덕션들이 좀 있잖아요. 뭐 아니면 광고 대행사라던가 이렇게 좀 있는데 AI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뭔가 좀 메이저한 곳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찾아야 될지부터 좀 많이 어려움이 있으셨습니다. 믿을 수 있는 또 파트너가 좀 없고 아직 업계 표준이라는 게 좀 별로 없는 상태라서 굉장히 기준도 되게 천차만별이라서 여기서부터 좀 어려움이 있으시고요. 두 번째로 다들 이제 그래도 AI 쉽게 써볼 수 있으니까 한두 번씩 써보고 오세요.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가능한지가 또 이제 본인이 한 거랑 전문가들이 한 게 좀 차이가 있긴 할 건데 그래서 그 실제로 어디까지 되는지 그런 걸 잘 모르시는 부분들 그래서 어디까지 요청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잘 모르신 상태로 오신다. 그런 게 하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은 이 결과물이 예상만큼 또 잘 나올 수도 있고 잘 안 나올 수 있다. 이런 불확실성이 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불안해 하시던데요. 이게 또 실제로 이제 외주를 줘봐도 품질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같은 비용인데, 낮은 비용인데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데도 있고, 높은 비용인데도 퀄리티가 되게 안 좋은 데가 있어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 좀 예측을 해야 될지가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예산부터 세우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해서 요거를 한번 겪어보니까 이런 AI 관련해서 좀 고객 소통할 때는 좀 아래와 같은 형태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AI 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일단 업계 인지도를 되게 높여두는 것들이 이 업계에서 지금 되게 중요한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다양한 레퍼런스들을 이미 일단 쌓아서 업계에 좀 상위 수준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초반에 의뢰가 들어오더라도 바로 견적부터 말씀드리지 않고 일단은 저희가 이게 제작 가능한지 혹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뢰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이미지 한두 장 같은 거는 좀 빠르게 만들 수 있으니까 미리 만들어서 고객한테 설명을 해준다든가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과물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경우에도 제가 초반에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해보겠지만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안 나올 경우에는 앞쪽을 좀 바꿔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프로젝트인지부터 확인하고 시작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좀 안심을 하고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도 지금 이제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좀 고민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지금 이제 AI 영상 제작에 관련된 오해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AI로 만들면 누구나 쉽고 빠르고 싸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아까 물어보셨던 거랑 유사한 질문인데, 여기 이 이미지를 이제 저희가 만들 때 최종 영상을 만들기까지 AI로 생성한 전체 이미지 수는 몇 장일까요? 대략적으로 혹시 추측해 보실 분 있으실까요? 뭐, 네. 1000장? 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사실 7,000장 정도 만들었었고요. 근데 그 중에 40장을 썼어요. 그래서 퍼센트로 따지면 0.5%, 7% 정도 되고, 실제로 보면 200장 뽑으면 한 장 정도 쓰는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트레이닝 한다고 했던 장소 다 뺐는데, 그까지 포함하면 10,000장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기서 또 돈이 좀 많이 나가더라.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영상 제작 방식에 비해서 굉장히 편리해진 것은 맞는데, 근데 원하는 영상을 만들려면은 기술력과 인내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눌러두고 사실 이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잘 나와라.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이게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프로mpting을 잘하고 좀 시도하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반복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AI를 많이 활용할수록 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약간 이런 형태로도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예시를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코카콜라에서 만든 영상이에요. 하나는 2023년에 만들었고 하나는 2014년에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상을 한번 이어서 보시고 그 뒤에서 이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영상입니다. 네, 2023년 버전이었고요. 실제로 사용돼요? 네, 이거 실제로 방영됐던 영상입니다. 네, 재작년.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AI가 쓰긴 했었는데 이제 리스타일하는 방식에서 많이 쓰였고 실제로는 촬영과 이제 VFX 같은 전통적인 방식도 같이 포함해서 작업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AI로만 만든 영상이고 이건 작년 겨울에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코카콜라에서 방영했던 영상인데 제가 한 게 아니고 네. 예시로 보여드립니다. Something magic in the night. Can't you see it shining bright? Always Coca-Cola. Holidays are coming. Holidays are coming. Holidays are coming.
두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뭐 그 2024년 거 그 보고도 만들려면 되게 힘들었겠다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실제로 고객들의 반응은 사실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2013년 같은 경우에는 AI를 써가지고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냈다라는 평이 많았는데 2014년에는 굉장히 혹평이 심했는데 심지어 이제 포브스 기사도 나왔어요. 예, 코카콜라가 상상의 AI로 크리스마스 광고를 만들어가지고 되게 좀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일단 굉장히 이런 좀 부자연스러움에 대한 좀 피드백이 있었었고 소셜 미디어에서 특히 유튜브 제가 또 댓글을 볼 수 있거든요. 댓글에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 굉장히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롱과 불만들이 되게 많았었고 비평가들이 되게 창작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지루한 모방물로 평가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찌 보면 아직까지는 AI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곱지만 않다라는 걸 하나 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AI를 많이 쓴다고 해서 꼭 좋은 게 아니라 적합한 것에 잘 쓰는 것이 지금도 아직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하나 좀 시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아마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AI를 활용하면은 초보자도 전문가처럼 작업할 수 있다. 사실 이것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올해 카이 논문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아마 관련된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예, 대형 언어 모델이 디자인 문제 재구성에 유용하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은 전문가들이 AI를 쓰면 더 잘한다가 사실 결론이에요. 그래서 노비스가 AI 쓴다고 하더라도 이게 조금 더 잘하긴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게 몇 배 더 잘하더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했을 때 그런 그 노벨티 아이디어에 대한 노벨티에 대한 부분이고 그건 ALM과 같이 했을 때 노벨티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서부터는 시그니피컨트가 차이가 나가지고 ALM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엑스퍼트가 훨씬 더 노비스보다 정말 차이가 나도 잘하더라 라는 것들이 좀 검증된 연구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영구적으로 이렇게 보긴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주변의 개발자분들이라던가 다른 크리에이터분들한테 여쭤봐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일단 개발자분들도 약간 좀 초보자분들한테 쓰시면은 한 뭐 본인의 업무 효율이 AI 쓰면 얼마 정도 더 개선된 것 같냐고 하면 한 20~30% 개선된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근데 굉장히 잘하시는 리드급 그런 개발자분들은 한 20배 잘 된 것 같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약간 이게 곱셈의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 약간 본인에 있는 역량이 뭐 예를 들면 3이냐 3이면은 이게 3배가 올라가는데 근데 뭐 이게 20이면은 60까지 돼버리냐 그런 형태로 그런 본의 능력을 되게 증폭시키는 그런 형태의 좀 역할로 좀 보인다라는 게 지금 생각이고 사실 좀 당연한 게 AI가 좀 거짓말도 하고 잘못된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잘된 말인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적어도 잘 쓸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좀그 전문가들한테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건 저희가 그 개개인의 문제 정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그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여전히 중요하고 그리고 AI로만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개인의 창의성과 역량의 한계를 계속 발전시켜야지 결국 이런 사회에서 더 중요하게 더 잘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들 하나 알려주는 예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가진 인사이트의 좀 마지막 부분인데요. 영상 제작을 하면서 프로세스들이 좀 이렇게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촬영 기반 프로세스들은 이 촬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제 중심에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 이 촬영이 잘못되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뒤쪽에 이제 촬영을 최대한 많이 해놓고 나머지 다 편집해서 처리하는 이런 형태의 좀 구조를 가졌었는데 실제 AI 작업을 해보다 보면은 촬영이 없기 때문에 영상 제작이랑 편집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스토리보드가 어느 정도 나오면은 거의 그대로 영상이 만들어지고 이걸 보면서 후적까지 해보고 좀 아닌 것 같아 다시 한 번 더 스토리보드 바꾸고 이런 형태의 이터레이션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최근에 고객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이전처럼 스토리보드 픽스하고 넘어가면은 나중에 그걸 우리가 AI로 못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걸 좀 러프하게 가져가되 빠르게 만들어 보고 다시 돌아서 한번 보면 어떻겠냐는 형태로 좀 얘기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것도 궁금해하시던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툴들은 이런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작업할 때는 GPT랑 클로드만 쓰고 있는데 혹시 클로드도 많이 쓰시나요? 여러분들도? 네. 아마 써보시면은 글쓰기는 제가 느끼기에는 클로드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로드를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이미지 제작은 지금 미디어가 거의 제일 탑 티어라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GPT가 나오긴 했죠. 네. GPT도 이미지 합성 부분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성 부분은 GPT를 많이 쓰고 있고 이 크레아는 저희가 그 플럭스라는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쓰려고 지금 크레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는 지금 비오트, 피카, 클립 이게 좀 메인인 것 같고 얘는 아직 바뀌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피그마나
이제 플로라라고 하는 툴들 최근에 써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토파즈 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업스케일러가 되어 있어가지고 보통 영상 같은 경우에는 2K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얘를 4K까지 올릴 때는 토파즈 랩을 사용을 하고 이렇게, 네, 그래서 업스케일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스노 AI나 랩넥스, 뮤직 에펙스 등을 쓰면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요. 그러면은 이 AI 생성 시대에서 저희가 어떤 그 준비를 좀 해야지 더 앞으로 경쟁력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AI 영상 중에서 되게 좀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영상이 2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upercharge your day with the 100% natural fragrance of Original Source. Original Source. Nature hits different. 이거는 샤워 워시 이제 광고인데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만 촬영을 썼어요. 이거 가운데는 다 AI로 편집하는 건데 이제 그래서 되게 좀 이게 촬영인가 AI가 좀 긴가민가한 포인트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좀 AI를 좀 스마트하게 활용했던 예시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한국 분이 만든 건데 생각보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광고라 가지고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왜 좋아했냐면은 사실 이 카피가 사실 얘는 전부 다 한 광고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뒤에 생성형 AI로 한 걸 보면은 그냥 오징어 타일 쓴 사람이 걸어간 것밖에 없고 뒤에 이것도 되게 다 이상해요 사실 보면은. 근데 이 퀄리티가 사실 별로 눈에 안 들어와요 광고 볼 때는. 왜냐하면 이 카피가 워낙 강렬해가지고. 오히려 사실 이 광고 영상 같은 거 만들 때는 오히려 이런 형태로 좀 기획 위주라든가 카피가 되게 강렬한 게 사실상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한 광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가지 예시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하나는 어찌 보면 현실과 이제 혼합을 하면서 이 퀄리티에 대한 기준을 확 끌어올린 그런 예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핵심 메시지를 되게 명확하게 전달하면서 이제 콘텐츠를 만들면서 오히려 이런 뒤쪽에 좀 콘텐츠 퀄리티에 대한 부분에 신경 쓰지 않게 만들어주는 광고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 앞으로 이게 결국 크리에이티브를 만들 때도 결국에는 AI를 하나의 기획력을 표현하는 도구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많이들 얘기하시지만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데 도구는 잘 숙달이 돼 있어야 돼요.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트레이닝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지만 특정 도구만 계속 쓴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존 도구와 잘 결합을 해서 최적의 상태를 만들 수 있어야지 이제 좋은 도구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저 오리지널 소스 그런 이제 예시처럼 기존에 잘하고 있던 영상 촬영과 이런 그런 기법들을 잘 버무려서 원하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도구를 선택을 해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지 꼭 AI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형외과 광고 같은 경우에도 메시지만 사실 잘 만들어진다면은 뒤쪽에 사실 다른 영상이 와도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민해 보면서 앞으로의 그런 그 AI 숙달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럼 AI가 나왔을 때 변하지 않을 것 그러면은 계속 유지될 건 뭔가라는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사실 고객 커뮤니케이션은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 간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변하지 않을 사람이 결국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중요해질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비즈니스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건지 그리고 기존에 고객 네트워크가 있다면은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잘 활용해가지고 더 좋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것인지 이런 것들은 지금보다 그 가치가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분들께 어떻게 하면 좀 AI 시대에 좀 도움이 되는 역량들이 뭘까라는 걸 좀 정리해봤을 때는 이렇게 3가지가 나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먼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정확한 질문을 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AI한테 뭘 물어볼 때도 내가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지를 기반으로 물어봐야 되고 이제 그런 대답 중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 것도 결국 본인의 창의성에 기반한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본인의 문제 해결 능력 내에서 어떤 문제를 물어보고 선택하는 이 과정 능력들은 앞으로도 굉장히 더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디자인적 사고 학습이라던가 뭐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을 좀 연결해서 이걸 기반으로 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건 체험적으로 계속 습득해 나가야 되는 그런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판적 사고와 정보 평가 능력인데요. 결국에는 그 정보들이 얼마큼 신뢰성이 있는지 그리고 타당한지를 분석을 하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첫 번째 거랑 좀 비슷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 정보가 정말 믿을 만한 정보인지 아니면은 뭔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인지를 본인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점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AI가 아무리 잘 찾아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신뢰성 같은 경우에는 판단은 본인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개인적으로 능력, 그 길러야 할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이 이제 AI 인간의 협업 능력인데요. 쉽게 말하면 다양한 AI 도구들이 앞으로 나올 거고 각각의 도구들을 잘 습득을 해서 내가 필요할 때 이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지금 에이전트가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하나로 통합되지는 않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거고 각각의 특징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습득을 해서 본인이 필요한 것을 잘 적절적소해서 선택을 해서 쓸 수 있는 능력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클로징인데요. 네, AI 시대 당신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라고 좀 크게 이제 얘기 잡긴 했었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생성의 AI가 나오면서 많이들 걱정도 하고 뭐 고민도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기술적인 발전이 이번이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진기가 처음 발명됐을 때 이 전 시대까지는 사실 이제 화가들은 보통 이제 귀족들의 이런 그 뭐랄까 초상화를 그려주는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사진기가 나오면서 본인들의 업무가 딱 대체돼 버리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예술가들은 이렇게 얼마큼 디테일하고 똑같이 만드는가를 중심으로 기술적인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었었는데 사진기가 나온 다음부터는 이런 기술적 제안보다는 어떻게 이 창의적인 가치를 집어넣냐 예술품에. 그래서 기술보다 좀 차기적인 해석에 집중이 되는 그런 형태로 좀 변모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이 사진 예술가라는 직업 대체하기보다는 예술가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가치를 좀 바꿔줬다라는 형태로 좀 변경되었다고 보실 수 있고요. 최근에는 또 저희가 스마트폰의 보급은 저희가 좀 체험해 보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건데요. 사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기존에는 어려웠던 영상 제작이라던가 이제 공유 같은 것들이 SNS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영상을 찍어서 이제 유튜브라던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영상 제작이라던가 이제 이런 배급을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워질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많이 퍼지다 보니까 단순 제작자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본인들의 색깔을 낼 수 있는 그 비주얼 디렉팅 능력을 가진 기획자들이 더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이런 분들이 더 어찌 보면 몸값이 굉장히 올라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미지랑 영상 생성 AI가 등장되면서도 비슷한 걸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광고 영상 제작이라던가 이런 영상 제작집이 굉장히 지어진 게 되게 분명하긴 하지만 앞으로도 아마 그 스마트폰과 비슷하게 더 높은 기획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영상들은 굉장히 좀 고티어로 취급되는 좀 양극화 현상이 더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이런 영상을 만들 때도 본인의 차기적인 해석과 예술적인 그런 가치들을 좀 높이는 기획력들을 만드는 것들이 곧 개인의 경쟁력과 영상 제작자들의 경쟁력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발표였고 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